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그 구독자분들께 제가 좀 죄송한 일이 있는데요. 아마 한 12월 말 정도까지 제 유튜브 편집하는 분이 없게 돼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미술 능력도 없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좀 투박할 거예요. 간신히 컷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넣는 거 요 수준만 돼서 좀 영상이 다소 예쁘지 않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봐주실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요새 이렇게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랜선 진료실 시간으로 할 거고요. 아마 두 개에 걸쳐서 질문 좀 올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COP님이시고 어머니가 장염 증상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항생제 맞고 나서 장염 증상 자체는 좋아졌는데 처음 입원 때부터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는데 계속 안 떨어진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구독자분의 사연에서 제가 직접 진료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을 제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간 자체가 괜찮더라도 몸에 급성 염증, 그러니까 급성 감염, 우리 뭐 장염이 걸렸다든지 폐렴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전신 염증 반응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장염이나 폐렴이 좋아지면은 간 수치도 좋아지게 마련인데요. 아마 구독자 어머니분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건강보조제를 한 10개 이상 드시고 좀 드셨던 약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성 간염, 그러니까 약제 유발성 간염이 아마 같이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장염은 좋아졌으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약제 유발성 간염의 경우에는 원인되는 약제들, 저런 10개 넘는 영양제 좀 끊으시고 진통제 같은 거 좀 줄이시면서 간 수치가 호전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호전되면 그냥 거기서 끝, 원인 감별. 만약에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 높다 그럴 경우에는 희귀질환,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리치동현님께서요, 제 환자분이시라고 금주 2년째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이게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대단하신 게, 제가 술 많이 드시는 환자분들 진료 많이 보잖아요. 10분 중에 술 끊으시는 분이 정말 한 명 잘 안 됩니다. 한 명이 뭐야? 10% 잘 안 되는 것 같아. 5%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가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건데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콜레스테롤 녹여준 영양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정확한 성분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홍보할 때 콜레스테롤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뒤에 성분 보면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성분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성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천사미소님이시고요. 당뇨랑 지방간 복부비만 때문에 간경화가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실제 저희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때문에 이렇게 심심찮게 간경변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4개월 전에 식도정맥류 출혈이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냐? 이건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간경변증이라도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뭐 비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술에 의한 간경변증,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의한 간경변증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대사 이상 지방간에 의한 간경변증이 앞에 두 개, B형 간염이나 뭐 C형 간염, 술에 의한 간경변증보다는 조금 진행은 느린 것 같아요. 초기 상태를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합병증 없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신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CCY님께서 간맞이 TP가 700이 나왔다고. 우리 CCY님 술을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정신의학과에서도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간맞이 700인데 먹어도 되느냐? 이거 뭐 다른 AST, ALT 수치를 좀 봐야 될 텐데, AST, ALT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간맞이T 700이랑 이 수면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론 수면제 때문에 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보통 술 드시는 환자분들이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면제를 만약 먹게 되면은 간 수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총 봤을 때는 수면제를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슈퍼맨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바라클루드 0.5ml를 계속 이제 드시고 있는데, 최근 검사에서 원래 한 번도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이 안 되다가 한 번 검출이 됐다. 원래 이러냐? 왜 한 번씩 잠시 검출되는 거는 종종 겪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DNA를 보통 인터내셔널 유닛
IU라고 하는 단위를 보게 되는데 그 단위에서 한 200 이상 넘어간다. 이거는 조금 내성을 의심해야 되겠지만 뭐 그 미만에서 간헐적으로 한 번씩 검출되는 거는 크게 내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검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검사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DNA가 다시 지금 수치보다 잘 떨어진다든지 검출 안 되면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가은님께서 어머니가 복부 초음파를 하던 중에 6.5cm의 혹이 있었다. CT에서는 암일 확률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사이즈가 있으니 수술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냐 물어보셨고요. 이감이 이게 이제 그냥 의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예, 당연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냥 혹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이 혹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굉장한 많은 다양한 질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간에 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권유를 하신 거 봐서는 아마도 지금은 악성은 아니지만 향후 악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환, 간선종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간선종 관련해서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간에 생기는 혹이 간의 혈관종, 간의 선종, 국소, 초점성 결절 막 이런 다양한 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만으로는 그 중에 뭔지를 제가 지금 감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시다면 뭐 CT라든지 MRI 검사 결과 복사하셔가지고 대학병원 오셔서 한번 세컨드 오피니언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세리뱅님께서 아이고 이분은 저기 외국에 계시대요. 어머니가 76세시고 차일드 점수가 B, 그러니까 차일드가 B라는 거는 간경변증 중에서도 조금 이제 진행된 약간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 보호자분 어머니, 그러니까 환자분의 경우에 식도 정맥류 결찰술이 한번 있으셨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진찰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가? 저도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병증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료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머라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2년도에 식도정맥류 출혈로 입원을 했고 25년도에 한 번 더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었고 3개월마다 피검사랑 하고 있고 간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냐. 이게 이제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합병증이 한 번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경화에서도 합병증이 없고 깨끗한 대상성 간경변증. 근데 지금의 우리 머라니님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른 합병증, 정맥류 출혈 말고 뭐 복수라든지 황달이라든지 간소 혼수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스테이터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연길님께서 이게 아마 알부민 관련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3주가 장기라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 정도면 단기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맞아요. 상대적인 건데 저희가 보통 간 기능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빠르게 간 기능에 반영을 하는 게 PT라고 하는 응고수치입니다. 근데 그 응고수치는 8시간의 간 기능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하루마다 간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 보통 비교적 장기 간 기능을 반영을 하는 게 알부민. 그리고 알부민은 보통 우리 반감기가 한 6주 뭐 3주라고 되는 논문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6주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이 떨어졌다? 그럼 옛날부터 간 기능이 안 좋은 거다. 근데 이제 그냥 PT만 떨어져 있고 알부민은 괜찮다? 그러면 평소에는 간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다음은 정명성님인데요. 충수염은 심이 돼서 복부 CT를 찍었는데 이게 진짜 충수만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보는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이게 당연히 CT 찍으면 충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응급실 세팅이라고 하면 일단 응급실에서는 제일 급한 질환을 먼저 감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수염 여부는 일단 확실하게 감별을 하고요. 보통 이후에 정식 판독은 영상학과 교수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상학과 판독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임상의사가 한번 이제 쭉 보게 되고 이후에 한 일주일 있다가 결과 들으러 한번 방문하시면은 정식적으로 어쨌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유재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9월에 와이프로부터 간이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두 분 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행히 우리 유재근님 환자분은 괜찮은데 와이프분이 퇴원하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따갑다 그러고 오른쪽 종아리가 쑤신다. 이 와이프분이 식사 이후에 우루사 복용하고 있는데 우루사 후유증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종아리 쑤시는 거는 우루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네, 오른쪽으로 뭐 두드러기가 나고 따가운 거는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우루사 복용을 한 3-4일 정도 끊어 보세요. 끊어 보시고 피부 그 따가운 거나 발진 이런 게 좋아지면 진짜 우루사가 원인인 거니까 그때는 다음 진료 때 저 교수님한테 얘기하시고 우루사 조금 안 먹는 거 어떨지 한번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 쑤시는 거는 아마 우루사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강세훈님이시고요. 보호자분이시고 어머니분이 간경화, 간암, 그리고 간 절제술 이후에 재발이 이제 몇 번 좀 되셨는 것 같아요. 간성 혼수가 왔다. 지금은 회복이 되셨는데 간성 혼수가 한 번 오면 계속 오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이게 간성 혼수가 조금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간성혼수 한 번도 제가 설명 안 드렸나 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조만간 간성혼수는 독립된 영상으로 해서 한번 설명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남도임 님이시고요. 언니가 간암 3, 4기인데 항암이 쉬고 있다고 하셨고 복수에 혈액이 나온다. 이게 복막염인 거냐? 간암이 터질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이게 참 보호자분 마음이 안 좋으시죠. 일단 그 저희가 혈성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복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간암 3, 4기면 당연히 간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혈액 응고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가 같이 떨어지게 되고 자발성 출혈이 가끔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양이 많지는 않지만 복수 안 자체에서 그냥 자발성 출혈로 피가 나는 경우가 1번이고요. 2번은 말씀처럼 간암이 터져서 혈성 복수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발성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량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수를 뽑았을 때 약간 좀 불구스름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간암이 터져서 생긴 혈성 복수의 경우에는 복수를 뽑으면 이게 복수야 피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감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콩알님이시고요. 베물리디를 전액 부담으로 복용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DNA가 아까 1000단위 정도 이제 검출이 됐던 것 같고, 원래 우루사랑 담즙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약, 아마 다른 간 보호제겠죠? 그거 드시고 있었는데 계속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예, 계속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근데 워낙에 사실 베물리디랑 그 간보호제랑 효과 비교를 해보면 베물리디가 이 간보호제보다 훨씬 뭐 100배, 1000배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물리디 드시기 시작했으면 굳이 뭐 그 0.1 정도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약을 추가로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좀 간단할수록 챙기기 쉽잖아요. 약 먹는 게. 네. 다음은 은영강님께서 베물리디를 이제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3일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을 때 술 먹으면 절대 안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물리디가 무슨 뭐 한약이나 항생제처럼 이 약이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약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베물리디 드시는 분들 중간중간 맥주나 이런 거 술 드시긴 합니다. 다만 베물리디를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 은영강님이 비형간염이 있다는 거고, 비형간염 분들은 술 안 드시는 거 좋은 거는 우리 알고 계시죠? 네. 예, 오늘 일단 랜선 진료실 시간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남은 질문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행하세요.